18장입니다. 자공이왈 관중은 비인자연점 환공이 살공자 규원을 불능사요 우상지 운념 자공이 의불사는 유가언이와 성지즉 이심의람 제왈관중이 상환공 배체후하여 일광천하니 민토우금희 수기사하나니 미관중이면 오기 피발좌임의리니라 배는 옆백으로 동하니 장야람 광은 정년이 존주실 점 찍으시고요. 존주실 양이적은 개소이 정천하야람 미는 무야라 임은 의금년이 비발좌임은 이적지 소야람 기약필부 필부지 위량야람 자경어 구독이 막지지야이리요 량은 소신야라 경은 의야람 막지지는 인부지야니 후한서에 인차문호대 막자상의 유인자하니람 정자왈 환공은 형야오 자규는 제야니 중이사어소사야 보지 쟁국이 비의야람 환공이 살지 수과이 규지사이 실당하니 중이시 여지 통모라가 수여지 통사도 가야오 지포지쟁이 위불의하야 장차면이 도후공도 역하야람 고로성인이 불책기사이 징기공하시님 약사 환제이 교형이면 관중소보제 정인이 환탈기국이 살지즉 관중지 여환으로 불가통세지 수야오늘 약해 기후공이 여기 사환이면
성인지연이 문에 해의지심하야 개만세 반복 불충진난호암 여탕지 왕규 좀 찍으세요. 여탕지 왕규 위징이 불사건성지나니 종태종하님 가위해여 의의람 후수유공이나 하족속제암 오늘위 관중은 유공이 무죄고로 성인이 독칭기공하고 왕위는 선유죄 이후유공즉 불이상엄이 가야람. 이 자리는 해석이 어려운 게 아니라 참으로 의리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자공이 바짝바짝 덤비면서 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공이 말하기를 관중은 비인자연저. 아니 선생님 도대체 관중을 여기인이라고 그렇게 두 번씩이나 이렇게 칭찬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볼 때는 도대체 생각해봐도 인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말이야. 이유가 뭐냐면 환공이 살 공자 규원을 지나라 환공이 공자 규를 죽이거늘 불능사하고 소울처럼 따라 죽지도 못하고 오히려 우상지온요 또 그를 도와서 재상을 했단 말이죠. 여기서는 상자는 도울상자네 그죠? 또 그를 도와버렸습니다 말이야. 그러니 그 사람이 어떻게 그게 인이라고 할 수 있겠냐 이거죠. 자공이 의 불사는 유가언이와 자공이 뜻하건대 자공이 생각하기를 죽지 않은 것은 그래도 가하거니와 상지즉 이심이라 그를 도와서 했다는 것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거죠. 제와의 관중이 상환공 폐지후하야 일광천하니 민도우금이 수기사하나니 관중이 말하기 관중이 환공을 도와서 도울상자예요. 환공을 도와서 폐제후하야 제후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일광천하니 광자는 바로잡을 광자예요. 천하를 한 차례 아니면 천하를 한바탕 바로잡았으니 그 혼란하는 세상을 한번 바로잡았다 이거죠. 그랬으니 민도 우금이 백성들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기사하나니 그가 준 것을 받고 있어요. 그가 해놓은 그 공적의 혜택을 받고 있으니 미관중이면 오기 피발 좌임의니라 좌임의리니라. 미자는 아닐 미자예요. 여기서는 작을 미자가 아니라요. 관중이 아니었다면 나는 아마도 피발 좌임 머리를 풀어 제끼고 좌임 지금 양복이 좌임이죠. 사실 옷깃을 좌측으로 이렇게 여몄을 거다 이거죠. 피발 좌임이라는 건 사실은 오랑캐의 풍속입니다. 내가 아마 관중이 아니었더라면 이 문명의 세계에 살지 못하고 문명으로부터 멀어진 그런 사람들의 형태를 하고 있을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 관중의 공로를 그렇게 무시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패는 패자가 이게 우두머리 패, 으뜸 패 그렇죠. 패는 여백으로 동하니 백중숙계 말씀드렸죠. 백은 우두머리 백자입니다. 백과 같으니 장이다. 이 장자 밑에 상성이라고 써있을 때는 우두머리 장자라는 뜻입니다. 으뜸 우두머리 우두머리다.
광은 정년이 바로잡을 광자니까 바르게 할 정자의 뜻이니 존주실 아까 말씀드렸지요. 주나라 왕실을 높이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제후들의 세력이 커지고 이게 힘이 세지니까 왕을 우습게 하는 거지 뭐예요. 그러다 보면 그 다음부터 질서가 무너지는 거지요. 그런 상황에서 이 관중이 한번 일광천하를 하는데 첫 번째 조건으로 주나라 왕실을 높이고 이적들 오랑캐들을 물리쳤어요. 우리 아마 나중에 국사 시간에 나왔을까요? 존왕 양이 할 때 양자 이자 쓰는 거예요. 물리칠 양자 오랑캐 이자. 존자는 높일 존자. 왕도를 높이고 오랑캐 그 도리를 물리치는 게 존왕양이야. 양이적은 개, 소위 정천하여라. 그 두 가지가 크게 볼 때 천하를 한번 바로잡았던 까닭이 된다 이거죠. 미는 무야라. 미는 없을 무자와 같다. 임은 의금야라. 옷깃이라는 뜻이죠. 피발좌임이라는 것은 이적지속입니다. 이는 동쪽 오랑캐를 이라고 하고 적은 뭐죠? 남만 북쪽 오랑캐를 적이라고 하나요? 이적은 오랑캐를 총망라해서 쓰는 말이에요. 기약 필부지 위 양야라. 자 경어 구독이 막지 지아리요. 여기 관중 같은 사람은 큰 공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지요. 그죠? 호걸지사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니 그런 호걸지사가 어찌 필부들이 양자는 사실은 신의거든요. 신의를 지킨다는 건 사실은 이 필부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사람으로 취급도 않은 사람들이에요.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 있지요. 역사책에는 대부 이상만 실려 있어요. 그 밑에 사람들은 그냥 라오빠이싱이야 그냥 하얀 옷만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으로 취급도 안 했던 그런 시대였단 말이지 이게. 그러니 그 사람들이 지킨다는 작은 신이라 이거죠. 그게 필부지량이에요. 그거를 이제 저기 그 성백규 선생이 스승 되시는 분이 풀이한 거를 제가 이렇게 적어봤어요. 호걸이 그러니까 관중 같은 호걸이 어찌 일개 필부의 신의를 지키겠답시고 구렁텅이에서 목매달아 죽은 뒤에 아무도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죽었다는 것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짓을 하겠느냐 이거죠. 그거를 직역을 해볼게요. 어찌 필부들이 양은 작은 신을 해서요. 소신을 지키겠다고 자경어 구독이 막지지하리요. 스스로 경자는 이게 목매달을 경자 여기서는요. 구독 이 냇물이나 이런 구렁텅이에 목매달아서 죽어가지고 막지지 아무도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 그런 짓을 할 수 있겠으리요. 대공을 세울 수 있는 자가 자그마한 저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관중의 공로를 칭찬하고 따라 죽지 않았던 것을 나무라지 않는 그런 뜻이지요. 양은 소신이다. 작은 신이었다 이거죠. 경은 목멜 의자죠. 목멜 애라고도 하고 의라고도 하고 아마 음이 여러 개 있을 거예요. 막지지는 이 막자가 들어가는 것은 최상급이랬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막지지는 인불지아니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니. 후한서에 인 참은호대 후한서라는 역사책이 있지요. 후한서에 이 글을 인용하되 막자상에 말막자 위에 유인자 하니라. 사람 인자가 하나 더 있었다 이거. 인 막지지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정자왈 환공은 형야오 이 정자의 이 논의가 굉장히 잘 분석을 해야 돼요. 어려운 자리가 이런 자리입니다. 정자왈 환공은 형이고 자규는 동생이었어요. 그 당시 상황이
포수가가 받들었던 환공은 형이었고 이 소홀하고 관중이 받들었던 자규는 동생이었다 이거죠. 형제 간의 전쟁이라 이거죠. 무슨 전쟁? 왕이 다툼 전쟁. 그런 얘기요.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하세요. 중이 사어 소사하야 보지 쟁국이 비의하라. 관중이 사사로이 섬기는 바가 사사로이 섬겨서 그를 도와가지고 쟁국, 나라를 가지고 싸우는 전쟁이에요. 나라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의리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는 풍속이 장자가 나라를 받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동생 편에 서가지고 나라 뺏는 전쟁에 참여했단 말이죠. 그 자체가 의의가 아니다 이거죠. 그렇다고 자기 형제가 아닌데 환공하고 규하고는 이게 형제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임금이 됐다 해서 환공이 살지 수과이. 환공이 살지 그 동생이었던 이 규를 죽인 것 그것이 비록 지나치긴 하죠. 하지만 규지사 실당하니 또 동생이 죽는 것도 사실은 마땅한 거예요. 왜? 동생이 나라 뺏겠다고 저 형한테 칼을 들이대고 전쟁을 했으니 그 당시 풍토로는 죽어야 될 마땅한 위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중이 시여지 동무라가 관중이 처음에 함께 도모했다가 같은 그 임금을 나라를 차지하겠다는 그런 일을 도모했다가 수여지 동사도 가야오 그게 안 됐으니까 드디어 마침내 함께 죽는 것도 가한 일이에요. 그죠? 안 됐으니까 죽는 것도 좀 가한 일이다. 또 지 보지쟁이 위 불의하야 이 도와서 도울 붙자죠. 사실은 도와서 다퉜던 것이 위 불의 의롭지 못함이 된다는 것을 알아서 장 자면이 도 후공도 역하여라. 스스로 그 불의에 빠졌던 것을 스스로 면할 기회를 잡아서 도 후공 뒷날 그 공을 도모하는 것도 또한 간일이다 이거죠. 왜? 자기는 충분히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에이구 그래 내가 하던 일 안 됐으니까 같이 죽어야지 하고 죽는 것도 이치상으로 간일이고 아니야 내가 죽는 것보다는 저분을 도와서 이 천하를 한 번쯤 이렇게 바로 잡겠다. 그렇게 해서 내가 조그만 잘못했던 것을 면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겠다. 이렇게 맘먹는 것도 간일이다 이거죠. 그러므로 성인이 불책기사의 칭기공하시니 그렇기 때문에 공자께서 그 죽지 않음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 공로를 칭찬하셨으니 약사 만약에 그 뒤집어져서요 만약에 환공이 동생이었고 규가 형이었다면 상황이 바뀌죠. 그 당시 적장자가 이게 왕위를 잇는다고 볼 때 상황이 뒤집히는 거지요. 그렇다면 관중 소보제 정의 관중이 도왔던 사람이 바르니 맞죠? 바른 것이니 환탈 기국이 살지즉 관중지 여환으로 불과 동세지 수야언을 만약에 환공이 동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환공이 나라를 빼앗고서 저 형이었던 규를 죽였다면 그 말이죠. 죽였다면 관중지 여환으로 관중과 제환공과의 그 사이에서는 불과 동세지수예요. 같은 세대에 존재할 수 없는 원수가 되잖아요. 원수가 되거늘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약계기 후공이 여기 사환이면 그죠? 그런 상황인데도 자기가 죽지 않고 뒷날 공정만을 생각했다면 그 말이에요. 만약에 그 훗날의 공을 계산하여서 그 환공을 섬겼다면 성인지연이 문의 해의리 심하야.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공자가 관중이 따라 죽지 않은 것을 인정하면서 공적을 인정했다면 공자님이 틀렸다 그 말이에요. 논주가. 성인의 말씀이 문의 해의지 심하야. 여기 문의 할 때는
너무 뭐뭐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해보세요. 그럼 뭐예요? 의리를 해친 것이 너무 심함이 되어서 개 만세 반복 불충지 나누아. 만세는 후대의 여러 세대들이죠. 억만년 천만년 들어가는 그 후대에 반복적으로 충성을 하지 않는 난리를 열어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거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형제상으로 의리상으로 봐도 형이 먼저니까 형이 동생을 나무라고, 동생이 사실은 형한테 대드는 전쟁했는데 이 관중은 동생 편에 섰었던 사람이다 이거죠. 그러니 이 동생이 죽었어요. 죽고 또 그를 받들던 같은 동료가 또 죽었어요. 근데 자기는 그렇다고 따라 죽어도 가한 일이고, 아니야, 내가 한 것이 의리상으로 틀렸어 라고 인정을 하고 이 형 이쪽을 도와서 천하를 한번 바로잡아 보겠다. 그리고 내가 잘못 의리답지 못한 일에 끼었던 것을 용서받을 길을 모색해 보겠다. 이렇게 한 것을 공자님이 인정을 한 것이지, 동생이 형을 물리치고 동생이 형을 죽이는데 거기에 가담했었는데도 자기가 따라잡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한 건 아니다 이거죠. 그렇게 했다면 뒤에 역적들을 이걸 빌미 삼아 계속 역적질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결과가 된단 말이죠. 이해가 되세요? 굉장히 좀 어려운 논단이에요. 그러니 지금 후에 말했던 그런 신뢰가 당나라 때 있었던 거죠. 뒤에 이제. 그러니 당지 왕규, 위징, 이 왕규라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었고요. 위징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게 통감해 보면은 위징에 대한 이야기가 모르긴 해도 한 이만큼 나올 거예요. 엄청난 분이에요, 위징이. 그러니까 당나라 때의 왕규와 위징이 불사 건성진하니 종태종하니 가위해의라. 이 위징 이 사람이 그 당태종한테 붙어서 나중에 그랬지요. 지난번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수성지군과 창업지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런 내용이 바로 위징과 당태종 간의 대화입니다.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불사 건성진한 건성의 난리에 따라 죽지 못하고 태종을 쫓아서, 당나라 태종을 쫓았으니 가위해의라. 그들은 의리에 해롭다고 할 수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먼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고 뒤에 그 공로를 계산했다고 그러죠. 후수 유공이나 뒷날 비록 공로가 있다고는 하나 하족 속죄류. 어떻게 속죄를 할 수 있겠는가. 그거에 대한 내막은 그 잔주에 있는데 제가 못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우는 미 관중은 유공이 무죄고로 성인이 독칭기공하고. 요게 이제 주자가 위에서 말한 풀이와 본문의 내용과 자기가 풀이한 내용과 이 정자가 논단을 붙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서 자기 결론을 낸 그런 자리예요. 우는 위 내가 이르건대 내 생각은 그 말이죠. 관중은 공로는 있으되 죄는 없기 때문에 성인이 그 공만을 칭찬을 하셨고, 위징은 선유제의 후유공, 먼저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뒤에 공을 세웠어요. 도태종 치태평입니다. 당나라 태종을 도와서 태평성대를 이끌어 갔어요. 위징이. 그때 당시 굉장한 태평성대를 이루었어요. 그게 후의 공이란 얘기죠. 그랬은즉 분리상엄이 가야라. 그래서 서로 그 죄와 공을 서로 덮을 수 없는 것이, 분리상엄, 서로 덮을 수 없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우리 이제 요 부위를 배울 적에 병주 선생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의 공과 죄를 가지고 말할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어떤 대통령은 공이 과를 덮지 못하고, 어떤 대통령은 과가 공을 덮지 못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딱 지목을 안 하셨는데, 그러면서 역사를 볼 때 그런 논조에서 봐라. 그렇게 보면은
공과 죄를 구분할 수 있는 그 식별력이 생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요구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어요.